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제출하셨던 과제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 과제에 대한 측면은 제가 어떻게 평가라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식의 실수를 하셨는지를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후 과정이나 나 스스로를 구조화 아니면 문제 해결에서 순서들을 짬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이번 수업에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실습 과제를 실시했었죠. 크게 제가 요구했던 건 순서도를 세 가지 형태로 한번 구성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라는 측면이었는데요. 많은 학생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재미있는 그 루트들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대부분 루트는 순차 구조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다라는 건 여러분이 대부분 순차라는 건 그냥 했던 행동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서서적으로 그냥 쭉 흘러간다라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겠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 예제를 한번 보시면 학교에 대한 실습 과제를 한다라고 어떤 학생분이 이제 시작점으로 해주셨습니다. 온라인 강의 영상을 보죠. 그 다음에 강의를 보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도의 제목 같은 경우에 보면 효율적인 온라인 강의 학습 방법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좋은 순차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학교의 실습 과제를 한다. 관련된 온라인 강의 영상을 본다. 강의를 보고 필요한 준비물. 강의를 보기 전까지는 미리 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꽤 있을 테니까요.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돌려보고 교수님께 질문 있으면 메일이나 댓글을 단다. 그 다음에 강의를 보며 실습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본다. 과제가 완성되어 기한 내에 제출한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이 온라인 실습 과제나 온라인 강의를 수행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 순차 구조에서는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제가 주의를 드린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선택 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구분할 때 가능하면 행동별로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동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동을 합산해서 어떤 한 칸에 쓰시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행동을 그러니까 이 세분화하는 거 있잖아요. 세분화하는 거. 우리 배웠던 뭐겠습니까? 분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분해해서 그걸 나눠버리시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의를 본다. 그 다음에 강의를 본다. 필요한 요소를 적는다. 그 준비물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행동을 한꺼번에 갈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세분화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나쁘지 않다기보다 더 좋죠. 왜냐하면 그게 세부적인 문제가 거기에 발생하거나 세부적인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측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부분의 순차 구조에서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심리적인 측면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실질적인 행동 위주로 가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순서도라는 게 우리가 알고리즘 얘기를 하면서 매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컴퓨터에서 이제 그 언어로서 작성하게 되는데 뭘 느낀다, 감상한다 이런 식의 형용사적인 그 개인의 감상이나 느낌을 적게 되면 그걸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컴퓨터가 그러한 감정적인 측면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건 좀 어렵겠죠. 그러면 제가 왜 행동으로 해야 하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뉴얼이나 이런 측면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방법과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뭘 느낀다 이런 것들은 행동 요소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을 한다 식으로 행동한다라는 식의 이 구조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차는 이 정도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순차는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선택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순차에서 선택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순차에서 선택이 나눠지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선택 구조에서 그 다음 순차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한가, 이 측면을 갖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죠. 대부분 제가 보통 이러한 예시를 갖고 온 이유는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는 면에서 드라마, 좋은 주제 선택이죠. 보통 이런 순서도나 과제를 하실 때도 가능하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주제로 한다는 건 좋은 방식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 시작과 그 다음 단계가 똑같죠.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이로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드라마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뭐 이런 식으로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봅시다. 이 순차적인 측면에서 우선 맞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 해서 넷플릭스를 결제한다로 넘어갔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딱 맞는 건가요? 전 첫 번째로 여기에서부터 좀 걸리는 게, 예를 들어서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 근데 그게 넷플릭스에 있을 수도 있고 왓챠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중파 드라마일 수도 있겠죠. 이건 답을 정해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결제한다, yes. 그래서 드라마를 즐겁게 본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드라마를 다른 볼거리를 찾아본다. 이게 왜 순차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 해결이라는 건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본다 라는 측면에서 나눠질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보면 같은 드라마를 왓챠에서도 하고 넷플릭스에서도 하고 KT 무슨 올레 TV에서도 한다라고 했을 때,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 어디서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하는지를 찾아본다, 그다음에 각각의 가격을 비교한다,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선택한다, 드라마를 본다, 이 순차로 가르쳐야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기까지의 문제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건 뭐랄까 중간 단계에 있거나 그지 중요하지 않은 형태의 넷플릭스를 한 달만 결제한다, 이러한 이게 답이 된다, 혹은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yes하고 no가 있으면 no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no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구조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하나는 끝나는 거예요. 다른 루트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가게 되면 선택 예제에서 그렇게 좋은 방식의 예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선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왔네요. 자, 의상 제작하기, 아이디어 스케치, 도식화 그리기, 패턴 만들기, 원단 마름질하기, 봉제하기. 이거 뭡니까? 의상을 제작할 때 순차적인 구조죠. 제가 디자인 쪽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여성복인가 남성복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눠지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성복을 그릴까? yes, no. 이게 완벽하게 적합하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하여튼 선택 구조에서 yes 혹은 no. yes면 여성복, no면 어떻게 남성복 해서 아이디어 스케치가 끝나는 과정까지도 가겠죠. 패턴 만들기도 수기로 할까 컴퓨터로 할까, 그 측면에서 결국 어떻게 되든 결론으로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측면에서 훨씬 더 다양한 측면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잘 만들어졌어요.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자면, 가능한 방향성에 꺾이는 부분은 조금 더 뭐랄까요, 그러니까 직선이 많게, 예를 들어서 옆에 보시면 여성복 디자인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잖아요.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그 순서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폭을 넓히든가, 그 아이디어 스케치와 도식화 그리기의 폭을 넓히든가 해서 요 측면이 많이 꺾이지 않고 그냥 한 직선으로, 그 다음에 요 선택이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 진행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칸이 작거나 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과제로 한번 가볼까요? 과제하기. 저희 수업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과제를 봤는데 정말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나 좀 재밌어 보이는 주제 위주로 갖고 왔다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 과제를 한다. 영어를 먼저 할까? 네. 그럼 여기서 컴퓨터 과제를 한다. yes or no가 이제 위에서부터 가야 되는데, 그냥 컴퓨터 과제를 한다는 당연한 거고, 바로 영어 먼저 할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쉬운 거죠. 그냥 여기서는 영어 먼저 할까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 과제를 한다. yes. 한 다음에 바로 영어 과제를 한다가 되죠. no. 그러면 옆으로 뺀 다음에, no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선택권을 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컴퓨팅 과제를 한 다음에 영어 과제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면 지금 보시면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과제를 하는 건 과제를 완료하기 위한 순차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과제를 한다. 그리고 밥을 먹는다가 들어가 있어요. 밥을 먹는다가. 그리고 밑에 또 컴퓨팅 과제를 한다. 여기 옆에도 컴퓨팅 과제를 한다. 같은 내용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과제한다. 만약 이걸 좀 바꾼다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과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과제를 크게 한 3가지 전공 과제, 영어 과제, 컴퓨팅 과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컴퓨팅 과제를 한다를 처음에 넣는다면 yes, no를 해서 선택권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던가 그렇게 만드시던가 아니면 아예 과제에서 과제를 선택한다 에서 3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던가 이것도 가능하겠죠. 질문 형태. 여기서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영어 먼저 할까 밥 먹고 할까 이런 형태의 질문보다는 그냥 문장 형태로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과제를 한다, 영어 과제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확 떠오르진 않네요. 이걸 했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여기서 이 피드백에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겠습니까? 밥 먹는다 빼는 거가 있고요. 밥 먹는다는 빼는 게 있고, 과제를 할 때 차라리 과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순차를 먼저 정하고 선택권을 부여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순차가 다시 이제 백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순차 선택 그 구조보다는 반복 구조 형태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이건.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의 내용 같은 경우에도 또 선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에서 한 5-6가지 정도만 골라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자, 저녁을 고르려고 하는 게 이제 저녁 고르기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순서대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배달 어플을 본다. 오케이. 치킨을 먹을까? 예스. 치킨을 먹는다. 노. 다이어트 한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갑자기 먹고 싶다? 이제 선택 구조라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치킨을 먹을까? yes, no. 그럼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yes, no. 이게 선택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만 이게 좀 와닿지 않은 게 치킨을 먹었는데 바로 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혹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 이 구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선택이나 반복 구조는요. 기본적으로 순차에서 머물게 돼요. 그러면 이 순차적인 측면에서 배달 어플을 본다, 배달 어플을 고른다, 거기서 치킨 파트를 선택한다, 그 중에서 비교를 한다, 가격을 선택한다, 이런 식의 조금 더 디테일한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기도 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거 아닌가요? 치킨 시킬 때 아이스크림을 따로 시키나요? 이게? 왜냐면 뭔가 논리적 구조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인 거죠. 끝난 다음에 밥 다 먹은 다음에 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녁 고르기라는 메뉴 선택에서
지금 선택이라는 건 저녁을 치킨과 아이스크림을 뭐 두 가지 선택 안으로 본 게 아니라 이 와닿지 않는 형태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 순서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이런 측면을. 자, 그럼 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사야 된다. 필요한 옷을 생각해야 된다. 좋아요. 옷가게에 가서 산다. yes가 있고 no가 있겠죠. 각각의 선택 차이가 있는 거예요. yes, 직접 옷을 입어보면서 쇼핑한다. 직접 옷가게에서 산다고 해서 yes에 갔으니까 no, 쇼핑, 온라인 쇼핑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편하게 집에서 쇼핑한다가 됐을 때는 이걸 못하니까 바로 밑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yes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부분에서는 yes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어울리는 장신구를 산다. 장신구 도가 아니고 각각 다른 행동이니까 장신구를 산다 라고 해주시고, 그 측면에서 산다, 여기서는 장신구도 산다 라고 했으면 마찬가지죠. 이 위에 거랑 동일하게 가셔도 돼요. 직접 장신구를 뭐 대보면서 산다 라고 직접적인 쇼핑과 간접적인 쇼핑으로 또 나눌 수도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차적인 측면의 선택이 아니라 이쪽 옆으로 빠지는 선택으로 다시 가셔야 될 거예요. 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디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쇼핑한다. 장신구를 산다 라고 했을 때 옷과 어울리는 장신구를 산다. 사지 않는다 라고 하고 뭐 이것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이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도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각각의 행동으로서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선택 같은 경우에 위에서 마찬가지로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이 많네요. 왜냐하면 선택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옷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입을까? yes, no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yes는 이제 옷을 뭘 입을까를 고려하는 그 방법에 대한 것은 거고, no라는 건 무엇을 입을지 아예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외출을 포기하고 고민 해결.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죠. 입어본다. 예전에 입었던 사진을 본다. 이제 그걸 확인하는 절차. 옷에 대해서 옷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인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입어보거나 그 입어본 다음에 친구에게 물어본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죠. 물어본다에서 no라는 건 뭔가요? 안 물어본다는 건가요? 그럼 입어보고 그냥 바로 옷을 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순서도의 오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보통 이게 프로그램화 되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화 되면 버그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걸 내가 내 문제 해결 루트로서 머리에 담아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바탕이 돼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럼 못 물어보면 그럼 포기하느냐. 현실에서 그렇진 않잖아요. 다른 친구에게 물어본다던가 다른 선택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논리 구조가 정확하게 않게 되면 뭐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란가 오류가 생겨서 만사 짜증나서 안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루트와 방향을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이러한 순서들을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선택 구조를 기반으로 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선택 구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순차에서 선택을 플러스하는 거라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에서 선택이에요. 그럼 순차라는 건 어떠한 목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서적인 단계를 마련한 다음에 거기서 더 세부적인 측면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 그냥 이 주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아까 과제를 한다라는 거에서 갑자기 밥을 먹는다라는 주제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닥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선택에 대한 측면도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한 이해가 가야 되고 그 모든 선택은 다시 순차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걸 뭐 여러분한테 과제를 고쳐서 내라거나 지금 이 과제 낸 거에 대해서 점수가 깎였습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논리적 사고를 함에 있어서 이걸 알고리즘으로서 실습을 하면서, 이 순서도로서 실습을 하면서 다음에 할 때는
아니면 내가 문제 해결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더 고려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한 번 더 포인트로 잡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조는 뭐죠?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는 건 뭐냐면 결국 순차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순차. 그리고 반복이라는 건 좀 다른 게 어떤 의미냐면 반복이잖아요. 반복. 반복이라는 건 선택과 다른 게 선택은 어떻게든 yes, no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 순차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면 반복은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위로. 이전 단계로 다시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반복해서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선 잘 된 케이스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선택에서 나왔던 이 예시 중에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옷 제작하기에서 이제 반복이 하나 들어갑니다. 딴 건 이제 안 들어가고 여기가 하나 늘었어요. 여기 봉제하기에서 잘 되었는가? yes 하면 완성. 안 됐다. 그럼 다시 봉제하기.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갈 수 있죠. 이 라인은 지금 이에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는 봉제하기에 대한 반복만 했지만 실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가 그리기 안 됐어. 다시 가야죠. 아이디어 스케치 안 됐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게 들어가면 어떻게 또 다시 가는 거겠죠. 패턴 잘 안 됐어. 어떻게 다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반복은 위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이전 단계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선택은 여기에 대한 세분화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복 예시를 한 번 더 볼까요? 자, 놀이공원에 입고 갈 옷을 고른다 라고 했습니다. 긴팔 긴 바지에 운동화를 신는다 라고 했어요. 날씨가 더운가? 라는 선택 구조가 나왔는데요. 선택해서 노우를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날씨가 더운가? 노. 그럼 뭐예요? 날씨가 춥다는 얘기죠. 그럼 날씨가 추운데 이게 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추워. 그럼 올라갔어요. 그럼 뭐 똑같이 긴팔 긴 바지에 운동화를 신는다. 더운가? 노. 다시 이걸 한다. 그러니까 날씨가 덥다라는 전제가 이제 지금 환경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것만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다 선택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밑으로 가버렸죠. 날씨가 더운가는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선택 구조로 들어가 버렸죠. 만약 그럼 날씨에 대해서 우선 먼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선택에선 긴팔 긴 바지에 운동화를 신는다가 먼저가 아니라 날씨가 더운가에서 yes, no로 나눠서 긴팔 yes면 반팔, no면 긴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선택 구조로서 의미가 있는 주제인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여기서 또 이제 반팔을 입는다. 실내는 추우려나 가디언을 챙긴다. 이 구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이공원 같은 경우 만약에 날씨가 더운가 해서 yes에서 반팔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부 실내 그 놀이공원이 내부에 있는가 외부에 있는가 해서 내부 온도가 추웠을 때 가디건을 챙긴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면 이해는 가지만 반팔을 입는다 해서 순차로 바로 실내는 추운가 라는 걸로 가는 것도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좋은 루트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또 다른 루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대부분 이 반복에서 이러한 비슷한 오류를 많이 범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블루투스 스피커를 살까? 됐습니다. 가격대를 알아본다. 그래서 뭔가 가격대를 알아봤어요. 너무 비싸다. 노 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럼 너무 비싸다. 노 라는 게 이것도 잘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비싸다. 노라는 건 안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격대를 다시 알아봐서 또 이게 계속 이 반복 구조라는 걸 뭐랄까 그냥 계속 맞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적당한 여기서 뭐가 어떻게 잘못 문장이 되어 있냐면 적당한 가격대 아니면 스피커 가격을 알아본다 라고 해서 너무 비싸다가 일단 차라리 이건 적당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낫겠죠. 요거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문장 하나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다시 알아본다를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적당하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너무 비싸서 비싸게 되면 아니니까 다시 알아본다가 되겠죠. 이건 선택에 대한 측면으로 갈 수도 있고 반복으로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 구조 이 흐름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순서도 자체가
근데 결론이 결국 사지 않는다야.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필요성 차라리 이렇게 하게 되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살까라고 해서 살까라고 했을 때 필요성을 알아본다 해서 필요하다.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순차대로 가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맨 밑으로 이제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지 않는다라는 걸로 아예 두 루트로 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이에요. 가격대를 알아본다. 적당하다. yes 하면 그냥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고 no 하면은 다시 제품을 알아보는 걸로 가겠죠. 그 다음에 그럼 그 가격대 적당한 가격대 블루투스 중에 선택 크기가 적당한가? 가격이 적당한가를 알아봤으니까 크기는 적당한가? 아니면 다시 알아본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용도에서 뭐 가방에 잘 들어가는가 뭐 이게 다 크기에 들어가는 걸 테니까 그 다음에 출력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도 다 되겠죠. 맨 마지막에 음질은 좋은가? 이런 것들이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를 구매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측면에서 적당하지 않다.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격이 적당하지 않다. 다시 올라가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반복은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해결안으로서 다시 생각해본다. 크게 들으면 될 것 같다. 필요 없다. 이러한 결론은 이 사고의 흐름을 접근하는 방식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걸 제가 보면서 재밌게 본 예시였어요. 자, 머랭 쿠키 만들기가 되어 있습니다. 계량 흰자에 설탕을 넣어 휘핑한다. 그러니까 머랭을 만들려면 휘핑을 했을 때 그게 잘된 그게 있죠. 여기 보면 머랭불이 뾰족하고 힘있게 휘어진다. 약간 고체화가 된다는 의미겠죠. 안 됐어. 그럼 뭐 계속 휘핑을 하는 거죠. 이게 반복인 거예요. 안 됐어. 그래서 됐어. 그러면 넘어가는 거고. 요리를 순차적으로 함에 있어서의 방식인 거죠. 짤주머니에다가 오븐판에 짜준다. 반죽을 다 사용했다. 여기서도 이제 뭐 yes나 no나 반복으로 갈 수 있는데 반죽을 다 사용했다라고 하면 요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게 다 사용했다라는 게 굳이 다시 위로 올라갈 만한 거리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차라리 여기 보면 이 오븐에 이제 100번 굽고 완성됐을 때 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만들어봤잖아. 예를 들어서 먹어갖고 뭐 맛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선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맛이 없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이 주제는 머랭 쿠키 만들기가 아니라 맛있는 머랭 쿠키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이나 약간 주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정말 좋은 건 요거 계란 흰자에 휘핑한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와닿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자, 다음 반복은 고민 시작. 약속에 대한 고민인가 봐요.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측면인데, 여기서도 가능한 측면이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입을 옷을 고른다라고 했죠.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 거기서 대해서 어울리지 않으면, 다시 고르는 거고, 어울리면, 이제 동선을 정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할 때는 yes, no를 했을 때 어울리지 않는 거, 어울린다로 가는 게 부정어보다는 약간 긍정어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예요. 약속 장소로 간다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리고 끝나는 이게 이 측면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yes 하면 다시 약속 장소로 간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다시 약속 장소로 간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반복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아서 이제 걸어서 간다라는 게 위치에 따라 바뀐다는 건지 어떤 건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이제 옷이 정해진 다음에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yes, no로 해서 거기서 그냥 선택 구조로 나눌 수는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걸 하실 때는 그냥 선택을 한다. 그냥 계속 반복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선택과 반복이 됐을 때 결국 그 맨 마지막 단계에 도착하는가.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볼까요? 거의 다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하셨어요. 고민을 합니다. 고민에 대한 측면에서 이 고민이 뭔지가 이제 명확하게 안 나오고 고민만 하고 있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SNS를 볼까? yes. 그렇죠. 인스타그램을 본다. yes, no. 그럼 인스타그램 안 보면 또다시 SNS를 가는 겁니까?
그럼 이게 될 때까지, 인스타그램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낮잠 자체도 잔다라고 했어요. 안 잔다고 했을 때 계속 낮잠을 잘까? 똑같은 질문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노라고 했을 때, 선택 구조에서 노라고 했을 때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낮잠을 자지 않을 때까지 계속 잘 때까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복 구조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있죠. 좀 적합하지 않은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고민. 다이어트 결심을 했다. 식이 조절. 만약 이제 식이 조절에서 노후라고 하면 여기서도 노후가 됐을 때 식이 조절 다이어트 결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샐러드 섭취로 바로 가는 건가요? 운동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보세요. 샐러드 섭취를 했어. 그 다음에 운동하기로 내려갔는데 운동을 안 한대. 노후로 왔을 때 그럼 다시 섭취를 해. 그리고 또 운동을 해. 안 한대. 그럼 계속 샐러드 하면 계속 먹는 거잖아요. 이게. 이 구조, 이 순서, 문제 해결 순서로 가지면. 그럼 운동하기 싫으면 계속 헬스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성공 루트까지 가기에는 차라리 운동을 하기 싫어. 아니면 다른 측면 선택에선 처음 단계로 가던가 아니면 결심이라는 것으로 다시 가던가 약간 이렇게 가셔야 좀 더 말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더 말이 되려면 포기라는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선택지도 하나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글 쓰는 걸로 넘어가 봅시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제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드리는 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비슷한 실수를 한다는 거, 논리적인 반복 구조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단편소설, 과제가 될 수 있겠죠. 전체적인 소설의 등장인물, 캐릭터를 구성을 한다. 소설의 등장인물을 기반으로 플롯을 짠다. 싫으면 다시 등장인물, 예스면 소설을 써내려간다. 우선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이 구조는 아까 옷 만들기 구조랑 비슷한 건데요. 순차 구조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등장인물을 짜고 플롯을 짜고 소설을 쓰고 마음에 들고 흐름을 정비한다. 그래서 소설 완성. 그래서 고민 해결보다는 이제 소설 완성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가는 거죠. 이거 계속해서 윗단계로 다시 가는 거예요. 잘 안 써진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선택권을 또 둘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보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흐름을 정비한다. 문장이 마음에 들고 완성이 되었다. 완성이 안 됐으면 다시 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 정도 더 넣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윗단계로 전 단계로 가는 기본 구조를 잘 체크해서 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반복 구조가 괜찮은 편이다. 좋은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에서 제일 간단한 건 또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마트를 장보고 봅니다. 마트에 간다. 오케이. 과일을 살까? 예스. 예스 했는데 다시 마트에 간다. 말이 안 되죠. 과일을 안 사. 그럼 재래시장 이것도 구조에 안 맞죠. 왜? 마트에도 과일이 있고 재래시장에도 과일이 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대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장보기라는 측면에서 이게 순차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 보면 장 볼 물건을 정리를 한다. 그 다음에 가격 비교를 한다. 마트에 간다. 물건이 없을 때 또 다른 선택권을 한다. 이런 식의 순서가 돼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대로 나타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녁 고르기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저녁 고르기 아까는 앱이 나왔지만 엄마한테 물어본다. 조건이 선택권이 없어요. 삼겹살이냐 아니에요. 삼겹살을 먹으면 예스로 해서 또 아빠한테 물어본다는데 이 구조가 뭔지 모르겠어요. 메뉴를 선발하고 괜찮은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안 되면 노로 했을 때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보통? 지금 제가 이제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제가 치킨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치킨 먹고 싶어 엄마 그랬는데 엄마가 안 돼 오늘 싫어 그러면 이제 아빠를 꼬셔야 되는 거죠. 아빠 치킨 사줘.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결국 원하던 치킨을 먹는다.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는 줄을 갈아보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본다. 삼겹살을 먹을까? 원래 메뉴를 정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본 다음에 삼겹살을 먹을까가 됐어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의 질문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아빠한테 물어보는데 갑자기 또 나가서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문제 역시도 해결이 안 되고
이걸 매뉴얼화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대부분 이제 반복에 대한 예시를 한 6, 7가지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거의 다 비슷하죠. 잘된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잘된 케이스의 특성은 뭐냐면 기본 순차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 순차. 순차에서 처음에 문제 시작부터 끝까지의 순차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하나가 잘못됐을 때 그 과거로 그 앞 단계로 올라간다. 그 단계라는 건 그 앞 단계가 될 수도 있고 맨 처음 시작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권 자체가 둘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반복, 지금 상황에서 그냥 계속 반복만 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샐러드 먹고 예를 들어 샐러드 섭취한다. 운동 싫어. 다시 샐러드. 이렇게 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샐러드만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운동을 가기 싫어. 그랬을 때 뭐 잔다 아니면 포기라든가 다이어트 실패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샐러드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게임이라고 치면 여러분 게임 같은 거 보다 보면 버그 나와서 막 버벅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식의 알고리즘의 문제 때문인 겁니다. 그럼 이게 현실에서 버그가 나타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구조화된다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실습은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차가 안 잡히고 선택이 안 잡히고 반복이 안 잡힌다는 건 내가 현실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걸 논리적으로 막고 다양한 형태의 선택권 하나의 답으로 갈 수 있는 그 순서를 짜 주셔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 기존의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를 계속 제가 강의로 설명을 드렸다면 여러분이 했던 과제를 기반으로 어떤 측면이 좀 아쉬운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조건 제가 하는 말이 다 정확하고 100%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현실감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특히 직업기초 능력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적 사고와 기속적으로 구분되어야 되고 결국 대처 능력이 좋다,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러한 어떠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순서를 구성할 수 있고 그걸 잘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과제를 통한 알고리즘 실습 이해 부분을 지금까지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따로 과제를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